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다들 떠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규제나 여러모로 올해 신경 쓰면 좋을 이슈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규제 관련 이슈를 많이 안 다룬 게 맞고 작년 12월 달 이후로는 거의 다룬 적이 없습니다. 뱅크 차터가 승인이 되고 난 후에는 사실 이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였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지내왔는데 이제는 한번 끄집어낼 때가 됐다 싶어서 가져왔고, CFPB라고 불리는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원래 BNPL 관련 규제를 한다고 했었고요. 덕분에 어펌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계기가 되었었고, 이거 말고도 페이먼트 기업들의 정보 공개 청구 등등을 요청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역시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맞는데, 최근에 이 CFPB에서 정크피라고 불리는 고객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라 라고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는 핀테크도 얽혀 있습니다. 물론 핀테크가 그래도 은행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이가 약간 애매하게 걸쳐 있죠. 은행이기도 하면서 핀테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까지 규제가 시행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꽤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은 카드 연체 관련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나 이자를 좀 낮춰라 라는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과도한 수수료가 일단은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여러모로 이 이자 또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고객들에게 청구하지 말아라 라는 전반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읽어드리면 2020년도에 신용카드 발급사가 120억 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꽤 많은 금액이죠.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뭐 대출을 하거나 은행 본연의 업무보다 이런 부가적이고 또 굉장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징벌적 연체료들로 인해서 은행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는 건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자와 함께 연체료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너무 높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용카드 발급사가 연체료 벌금을 BM으로 삼을 만큼 이 수수료가 높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해야 하는 게 대출 상품의 서비스나 편의나 이런 서비스로 경쟁을 해야지, 은행이나 핀테크가 돈을 버는 것들이 이런 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 소파이나 여러 페이먼트 기업들, 특히 갈릴레오나 마르케타 역시도 얼추 엮여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엮여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범위로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크 요금을 줄이자라는 이슈가 여러 전반에 걸친 건데, 당좌 대월 그리고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계좌 유지 수수료, ATM 수수료, 신용카드 연체료 등 매우 다양한 유형에서 연체하거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들을 없애라 라는 건데, 물론 핀테크의 경우에는 대부분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은행들은 하고 있지만 핀테크는 애초에 부과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속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느 정도로 어느 속도로 될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슈가 중요한 건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대형 은행들이죠.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대형 은행들에게 당좌 대여수를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사실상. 네.
더불어서 핀테크 업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은행보다야 조금은 덜하겠으나 여러 의미로 규제 등등이 지속이 되고 있고 BNPL이야 원래 이야기했었으니까 요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핀테크 기업들의 또 궤도 역시 정크 수수료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4월 달에 나왔던 이 의견 수렴 기간에서 핀테크 업계 또한 낮출 수 있는 수수료를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 업계에서 서비스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더 수수료를 낮출 거고 더 소비자에게 편의성 그리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갈 텐데 이 이야기인즉슨 수익성이 줄어든다. 것과 같습니다. 물론 뭐 대출로 늘리거나 다른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핀테크 기술 협회는 차임과 같은 온라인 뱅킹이 초과 인출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낮춰라 라는 이야기를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차임이나 소파이나 사실 같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도 역시 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파이는 주식 거래나 옵션 거래 등등으로 요거는 조금 이 이슈랑 상관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더 확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형 은행들의 불만이 좀 있다고 해요. 원래도 핀테크에 비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맞죠. 왜냐하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경쟁이 이제 이런 것까지 하면 굉장히 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부당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은행이 나쁜 게 아닌데 이런 수수료를 뭔가 정크피라고 칭하는 게 나쁘다. 이런 의견이 있고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대찬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체 수수료를 줄인다는 건 곧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빅테크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동의하는 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뱅킹 앱인 소파이에게나 대형 은행들에게나 수익성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텐데 비중이 엄청 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전반적인 흐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규제가 계속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